안녕하세요. AI 비전공자를 위한 스마트 매니팩처링 강의를 하고 있는 카이스트 윤용진입니다. 이번 차시에는 스마트 매니팩처링과 3D 프린팅의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 학습 목표는 스마트 매니팩처링과 3D 프린팅의 미래, 프로토타이핑부터 실제 프로덕트 제작까지 하는 DFAM에 대해서 이해를 해본다가 이번 차시의 학습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3D 프린팅과 스마트 매니팩처링이 대두되면서 쪽 관련 산업이 많이 발달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2017년에 월드 그로스 마켓 밸류는 3D 프린팅이 21%의 성장을 보였고 컴파운드 애뉴얼 그로스 레이트라고 그러죠. CAGR이라고 하는데 이 CAGR 성장률입니다. 매년 연간 성장률이 이런 스마트 매니팩처링과 3D 프린팅이 26% 이상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 3D 프린팅 장비 마켓은 성장 속도가 많이 더뎌지고 있지만 관련된 이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마켓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보시면 CAGR 차이가 거의 10%, 한 7, 8%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마켓은 Additive Manufacturing 서비스 마켓은 CAGR이 23.8% 정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더스트리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이제 차트 중에 많이 보는 게 가트너스의 하이퍼사이클인데요. 2017년에 3D 프린팅 가트너 하이퍼사이클을 보면 성장을 했다가 세츄레이션이 되고 감소해서 나중에 이제 안정화되는 단계로 보면 여기 보시면 교육이라든가 메디컬 임플란트 쪽은 이미 3D 프린팅이 많이 적용이 된 분야고요. 이런 4D 프린팅이라든가 마이크로 3D 프린팅, 나노 3D 프린팅 이런 쪽은 아직까지 지금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걸 보시면은 이런 분야들이 앞으로 많이 3D 프린팅이 적용이 되고 특히 여기 보시면은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항공기 부품들의 3D 프린팅이 앞으로 많이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3D 프린팅 파트들이 제조 방법들이 더 개발이 되면서 이 스마트 매니팩처링이 우리 사회에 앞으로 선도적인 제조 방법이 된다면 이런 3D 프린팅이 어떻게 이 디자인뿐만이 아니고 프로토타이핑뿐만이 아니고 실제 제품까지 만들어지는 데 쓰이는지 오늘 이번 차시를 통해서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까지는 3D 프린팅이 프로토타이핑에 주로 썼습니다. 어떤 디자인이 나오면 한번 형상을 만들어 보는 프로토타이핑에 주로 썼다면 지금은 실제 프로덕트 3D 프린팅이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건 뭐죠? 만들어 보기만 하는 거죠. 이렇게 나왔네 하고 실제 쓰진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3D 프린팅이 실제 마지막 프로덕트까지 돼서 고객들이 3D 프린팅으로 만든 제품을 스마트 매니팩처링을 통해서 3D 프린팅으로 만든 제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프로토타이핑하고 프로덕트는. 그래서 3D 프린팅이 예전에는 프로토타이핑에 주로 쓰였다면 이제는 프로덕트까지 될 수 있는 제품의 퀄리티, 그다음에 기계적인 강성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족시킬 만한 그런 기술이 향상이 되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3D 프린팅이 강점을 보이는 이런 케이스를 보면은 그 작은 소량 생산의 강점을 보이고 그 다음에 맞춤형 제품, 그런 커스터마이즈 프로젝트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웨이트. 이건 왜 라이트웨이트냐면 같은 구조인데 이 여러 가지 복잡한 다공성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계적인 강도를 유지하면서 훨씬 가볍게 만드는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고급차라든가 이런 승용차라든가 그 다음에 비행기 부품에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 파트를 합치는 거. 예전에는 주형을 통해서 파트들을 부품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큰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지금 3D 프린팅을 통해서는 그런 부품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한 번에 프린팅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파트를 확실하게 많이 줄이면서 기계적인 안정성도 가져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지만 DFAM이라고 합니다. Design for Additive Manufacturing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DFAM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토타입에서 프로덕트로 전개된 발전된 이런 그 사례를 좀 일례를 드리자면 아디다스의 이런 신발의 밑창 있지 않습니까? 이 밑창을 예전에는 주물로 이렇게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했는데요. 이게 복잡한 구조, 다공성 구조와 쿠션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3D 프린팅을 통해서
바로바로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스피드 팩토리에서 이렇게 2018년에 이미 만들게 됐고요. 지금도 이렇게 3D 프린팅을 통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서는 립 엔진, 퓨얼 노즐 엔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립 엔진은 GE에서 만들고 있는 그 항공 엔진인데요. 그 엔진에 들어가는 연료 노즐에 대해서 그게 20개의 부품이 원래 있었는데 3D 프린팅을 통해서 하나의 그냥 한 번 공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20개의 파트가 하나로 만들게 됨으로써 이 3D 프린팅 공정을 통해서 그 무게는 25% 감량을 시켰고요. 그리고 기계적인 강성이나 이런 것들은 5배 향상을 시키는 획기적인 이런 제품을 선보였고요.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서, 금속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서 항공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을 최소화시키고 더 줄이고 더 경량화시키는 걸 달성을 했고, 현재까지는 더 많은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 2018년까지 벌써 거의 16,000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갔고, 지금은 더 많은 수량이 항공기 부품에 사용할 정도로 지금 이런 그 공정의 안정성, 그 스마트 매니팩처링을 통한 3D 프린팅 제조 공정의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프로토타이핑에 쓰인 게 아니고 이제 3D 프린팅이 실제 제품 제작에도 쓰인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1년에 이런 3D 프린팅이 대두함으로써 일어나는 스마트 매니팩처링, 이 매니팩처링에 대한 이런 변화가 갖고 온 용어가 있는데요. DFAM입니다. Design for Additive Manufacturing이라고 해서, Additive Manufacturing은 뭐라고 했죠? 3D 프린팅이죠. 이 3D 프린팅이 기존에 없던 제조 공정이 스마트 매니팩처링에 들어오면서 이 3D 프린팅만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는데, 예전에 기존에 못했던 방법들을 하게 됨으로써 디자인 자체가 바뀐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노즐이 20개의 부품이 하나로 바뀌는 그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고, 엔진 자체도 보시면은 저희 레벨 3 보시면은 그 터보 트럭 엔진이 기존의 부품이 800개, 850개 이상 되는 부품이 12개로 줄면서 아예 그 엔진 자체의 디자인을 다시 새로 하게 되는 그런 혁신적인 그런 변화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DFAM의 레벨이 1, 2, 3, 1, 2, 3 레벨이 있는데, 이 컴포넌트가 바뀌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 바뀌는 게 있고, 전체 구조가 바뀌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었고요. 이거에 관한 그 선두 주자를 하고 있는 GE에서 나온 이런 3D 프린팅이 어떻게 디자인을 바꾸는지에 대해서 나온 동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아, 이렇게 산업이 발전되고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스마트 매니팩처링이 우리 주변으로 오게 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들어오게 되겠구나 하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영상 보신 것처럼 이미 GE에서는 그 연료 노즐뿐만 아니고 전체 그 엔진 자체의 디자인을 바꿔서 3D 프린팅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항공기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3D 프린팅의 기술이 매니팩처링과 결합을 하면서 특히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이런 오토데스크나 이런 회사들, 그 디자인 회사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기존의 의자라든가 이미 기존에 있던 것들이 새로 디자인되고 있어요. 예전에 의자 같으면 이런 부품들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조립을 해야 되는데 3D 프린팅이 제조 공정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전에 만들지 못했던 형상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인공지능과 함께 협업을 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게 되게 됐습니다. 그걸 DFAM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 GM과 오토데스크가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으로 새로운 형태의 데스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차량용 그런 의자를 만들게 됐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블록체인이라든가 빅데이터, IoT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서 이 스마트 매니팩처링 공정 중에 일어나는 그런 레시피들을 블록체인으로 보호를 하는 거죠. 그런 기술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왜냐하면 이런 공정의 파라미터들이 앞으로는 다 디지털화됩니다. 그게 스마트 매니팩처링의 핵심이고, 그 핵심을 가능하게 한 인프라스트럭처에는 3D 프린팅이 있습니다. 보셨지만 3D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본적인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한 STL 파일이라든가 트래젝토리 파일이라든가 슬라이스 인포메이션이 들어간 여러 가지 데이터 파일들이 이렇게
식당의 그런 레시피 같이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앞으로는 사람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런 로봇이라든가 이런 빅데이터 서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회사의 중요한 그런 자산인 그런 제조 공정 레시피를 잘 보존하기 위한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도 개발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것과 많이 결합이 돼서 이런 DFAM을 활용한 3D 프린팅이 스마트 매니팩처링에 잘 융합이 돼서 앞으로 이 혁신적인 제조가 가능하게 되는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런 3D 프린팅이 스마트 매니팩처링에서 기여하는 바와 그걸 이루기 위한 그 여러 가지 변화들, 그리고 3D 프린팅이 대두함으로써 일어난 디자인에서의 변화, 디자인 for Additive Manufacturing, DFAM이 산업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차시의 그 퀴즈는 제가 간단하게 준비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3D 프린팅과 기존의 래피드 프로토타이핑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3D 프린팅과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의 차이는 말 그대로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은 프로토타입을 빨리 하는 거죠. 그 결과물이 프로토타입입니다.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은 실제 프로덕트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 프로덕트는 실생활에 유저들이 쓰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냥 모델하는 거죠. 모델링. 예, 거기고 3D 프린팅은 마지막 이번 차시에서도 보셨지만 실제 그냥 모델링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들어가는 항공기 부품이라든가 임플란트들이나 실제 몸에 들어가거나 항공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프로덕트를 만드는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팅은 프로덕트까지 만드는 것이고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은 프로토타입까지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제조 속도라든가 그 마지막 파이널 프로덕트의 그 기계적인 강성의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큰 차이는 3D 프린팅과 래피드 프로토타입의 큰 차이는 그런 것이죠. 파이널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프로토타입만 할 것이냐 그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3D 프린팅과 스마트 매니팩처링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렇게 스마트 매니팩처링의 이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